추사 김정희 선생 작품 중에서 왜 세안도를 제일로 치느냐 그런 얘기죠. 그 그림이 가장 좋으니까 제일로 치게 되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지만은 그 그림에는 제작되는 사연이 깊어요. 그런데 그 사연이 가슴 뭉클한 사연이란 말이에요. 추사 김정희 선생하고 이 세안도를 그려받은 우선 그 이상적이라는 분은 사제관인데, 이상적은 그 당대 한역관이에요. 한역관 중에 수역이야. 그래서 나라에 큰 사신 행차가 있으면 수역으로 수행을 해서 그 활동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추사와 같은 그 대청통 학자는 그 우선 같은 여관이 신간서적을 부단히 구입해서 공급하지 않으면 학문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필요성도 있었겠지만 어쨌든지 공감해서 사제 간의 관계가 돈독했단 말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추사가 그 정쟁에 휘말려 가지고 죽음으로 몰리죠. 그래서 그 감사 1등 해가지고 죽음에서 한 등급을 낮춰가지고 제주도로 귀향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주도 대정에 가서 그 의리 안치돼가지고 지내는데, 이 추사가 55세 때예요. 그 1840년. 그런데 불행하게도 추사 집안에는 추사 부인이 추사가 제주도로 귀향 간 지 3년 만에 갑자기 돌아가요. 돌아가니까 추사의 그 처지라는 게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지에 몰려 있으니까 일체 권세와 명예는 다 땅에 떨어지게 됐고, 그러니까 세상 인심이 그렇듯이 인심이 확 바뀔 건 당연한 일인데, 이 우선 이상적은 인심이 바뀐 거에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고 과거에 하듯이 신간이 있으면은 가진 그 노력을 기울이고 값을 지불해가면서 그걸 구해다가 추사한테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사가 58살 되던 해 그 계북이라는 사람이 지은 만학집하고 운경이라는 사람이 지은 대운산동 문고하고 이런 신간서적을 가진 신고를 다 거쳐서 구해다가 아무 생각 없이 추사한테 제주도로 바로 보내는 거예요. 과거에 하듯이. 그리고 추사는 이제 처음이니까 그래 그거거니 했는데, 그 다음에 추사가 쉬운 9살 나던 해 황조 경세문 편이라는 129권이나 되는 방대한 책을 바로 구해다가 또 추사한테 보내. 그래 추사가 여기서 감격을 해요. 감동 먹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선이 변함없는 우정을 변치 않고 스승에 대한 의리를 변치 않고 책을 보내는 것만도 감격스러운데, 이거 연거푸 보내면서 아무런 자세도 하지 않고 보내니까 감격을 해서, 여기서 추사는 이게 논어에서 얘기하는 공자가 얘기한 그 소나무가 송백이 소나무와 잣나무가 그 추위를 겪은 뒤에 야 푸르름을 제대로 드러내는 거하고 똑같다. 의리를 지키는 게 똑같다. 그래가지고 감격해서 그 추사가 줄 수 있는 그 보답할 수 있는 게 뭔가 하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줄 게 없지. 그 귀양살이 하는 중에 뭘로 보답을 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 누리고 있는 이미 추사체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의 다 이루어진 상태니까 평생 공부한 서화,
가지고 제자의 그 의리를 칭송해 줘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이 세한도를 그린 거예요. 그 세한도라는 게 날씨가 추워진 이후에 그린 그림이라 하는 얘기죠. 추워진 이후에야 그 소나무와 잣나무 또 이 편백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지 상록수란 말이죠. 상록수의 푸르름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니까 그 송백을 소재로 해서 그림을 그리니까 당연히 우선의 그 의리를 높여주는, 높이 평가해주는 그런 그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그림이 주사체를 완성해가는 단계에서 그려진 그림이니까 그림뿐만 아니라 그 그림에 붙여진 제발의 글씨라든지 이런 게 주사체의 각 체를 다 구사하게 되고 또 그림은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그림을 그려내니까 그 추사 그림 중에서 제일 좋은 그림, 제일 뛰어난 그림, 아름다운 그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추사가 그림을 많이 그려내기지도 않았지만은 그린 그림 중에 가장 감격해서 감동받아가지고 그린 그림이니까 세한도가 가장 좋은 그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세한도가 가지고 있는 의리정신이라는 거는 문사들이 그 유교윤리관에 입각해서 가장 존숭하는 윤리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사들이 이 그림만 보기만 하면 설명할 거 없이 아 이게 사제간의 돈독한 사랑과 그 의리가 그대로 표출되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래 나중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선이 이걸 받고 얼마나 감격했어요 또 하겠어요. 스승이 먼저 감격해서 그림을 그리고 제자가 그림을 받고 또 감격해서 가슴 멍멍한 그런 느낌을 공유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그때 이렇게 막 그림이 그려지고 난 뒤에 우선한테 전해지고 난 그 시점에서 헌종의 첫째 왕비였던 안동김 씨가 돌아가 가지고 우선이 다시 고부사 그 부고를 전하는 고부사의 수여관으로 8차, 9차 연행을 하게 돼요. 연행을 하게 되니까 이때 이거를 가지고 갈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가지고 가서 청나라 그 문예인들, 청나라 학자들한테 이걸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자랑해서 보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가지고 가니까 청나라에서 벌써 이 소문을 먼저 듣고 그 청나라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걸 감상회를 할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오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19명의 선비들이 모이게 되는데 그 19명의 선비들 중에서 선비들이 이 그림을 돌려보고는 그냥 바로 감격을 해가지고 17명이 제발을 쭉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한도 앞뒤에 그 제발이 다 붙어 있죠. 17명 제발이. 그러니까 당시에 그림이 그려지고 난 그 다음에 1월 7일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해나 마찬가지죠. 당년에 청나라와 조선의 1등 선비들이 감상을 하고 뭐 감격해가지고 모두 그 칭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부터 그려지고 난 직후부터 벌써 청나라와 조선 학계에서는 1등 그림으로 주사체가 제대로 표현된 그 서화, 합작이라고 서화 합편이라고 봐야죠. 서화 합편인 이런 주사체의 글씨 그림이 당대임이 제일로 평가받고 인정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세한도는 그 당시부터 벌써 세계 제일이고 우리나라 제일이고 그걸 당연히 나중에 일본 학자들이 이걸 접하게 되니까 뭐 그건
주사를 연구하는 학자면은 당연히 이거 공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등촌린이 같은 사람이 욕심내가지고 자기가 수장했다가 결국은 그 손재영 씨한테 양도하게 되고 그게 손세기 선생한테 넘어가게 되고 손세기 선생 자제 손창근 선생이 이걸 국립박물관에 기증을 했다니까 이런 영광이 없죠. 그리고 그건 당연한 결과고요. 그래서 세한도는 그려질 당시부터 추사 그림 중에 제일이고 또 당대 문인화 중에서 제일이고 또 청조 고증학을 바탕으로 한 문인화 중에서 주사체가 이루어져서 문인화풍을 완성해가는 과정 중에서 또 제일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왜 세한도가 주사 그림 특히 문인화 중에 제일이냐 이걸 문인화라는 건 문인이 그렸으니까 문인화예요. 근데 문인이 그렸기 때문에 이거를 그 구상으로 그 하나하나 그리려고 하지 않고 이 또 감동 벅찬 감동을 배출해내려니까 그 송백이가 지는 본질만 간명직절하게 표현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그걸 대성공한 거예요. 그 먹먹한 심정을 일필이지해가지고 간단하게 그려내니까. 그래서 그 큰 소나무 덩치, 고목이 된 여러 사람들이 소나무 덩치를 그 산가지는 하나만 살려놓고 나머지는 전부 고목으로 남겨놔서 오래된 소나무의 그 기계를 그대로 표출해 냈단 말이죠. 그리고 솔잎 하나하나 다 그리려고 하지 않고 그저 듬성듬성 간단하게 간명직절하게 표현해서 누가 봐도 아 이건 늙은 소나무구나 하는 걸 느끼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 잘 모르는 분들은 에이 뭐 이렇게 대강대강 그려놓은 그 그림을 뭐가 이게 대단하다고 그래. 그런데 대강대강 그리는 거 아무나 못합니다. 대강대강 그리려면은 그 전체를 세세하게 다 알아야 본질이 추출되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 민족 미술이 그렇습니다. 대강대강한 것 같아요, 다. 백제 항아리도 대강대강, 다랑아리도 대강대강한 것 같고, 한번 쓱 훑어서 해놓은 것 같고, 겸재 그림도 그냥 싹싹 일필위지해서 먹을 쓸어가지고 그려낸 것 같고, 그래도 그게 전부 금강산 1만 2천 봉을 전부 세세히 알기 때문에 일필위지 한 붓으로 그려낸 것 같단 말이죠. 이 세한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특성이, 우리 민족 미술의 특성이 세한도에 절절하게 배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민족 아니면 뭐 이런 그림 못 그려내요. 그리고 추사의 간고한 생활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초가집 한 채를 그려냈는데 아무것도 없고 창문도 없어가지고 그 항아리 주둥이 깨고 나서 그 주둥이를 벽에 붙여가지고 창구멍을 만들어놓은 그런 간고한 표현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아는 사람은 이 한 가지만 봐도 한두 가지만 봐도 아, 참 가슴을 치는 그 간고한 스승의 생활과 이 변함없는 우선의 존경과 사랑이 여기 그대로 다 묻어 있구나. 그리고 추사는 그 변함없는 의리를 가슴 벅차게 공감하고 그걸 표현했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달라졌죠. 많이 달라졌죠. 이 세한도 그릴 당시에 추사가 59세죠. 59세 때 추사는 벌써 이 제주도에 가면서 자신의 생활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알고 여기에 대비해서 자신의 생각도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정리해 가는 중에 부인까지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니까 이제 과거의 김정희는 죽은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주사체가 그리고 이런 우선 같은 제자가 끊임없이 새로운 자료들 구해 보내주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서해 각체를 연마해 가지고 이거를 혼합을 시켜서 주사체라는 게 결국 중국 역대 서체와 우리나라 역대 서체를 혼합한 거예요. 혼합해서 그게 주사체야. 주사만 가지고 있는 서체로 주사만이 가지고 있는 서체로 섞어 놓은 거죠. 섞어 놓으니까 주사체는 중국 사람이 아무도 흉내를 못 내는 이유가 그거예요. 주사가 중국의 역대 서체를 분명히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해를 한 바탕 위에서 자기 서체를 우리 서체를 보태고 자신의 서체를 보태서 자신의 거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안도 이후에 주사체가 제 모습을 갖춰간다고 평가할 수가 있죠. 잘난 척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사가 제주도 가는 과정에서 완전히 사형받았었으니까 사형받아서 죽게 된 거를 영의정 조인영이 연구해가지고 그 죽음에서 1등을 내렸단 말이에요. 내려서 제주도 가는데 그때 그 순원왕후는 추사를 꼭 죽이려고 그랬어요. 추사를 살려놓고는 안동 김씨 제도가 지속이 될 수가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근데 추사는 설마 그러랴 하고 이때까지 그 천재로 왕가의 외손으로 명문거적으로 살면서 얼마나 주사는 겸손하다고 생각했겠지만은 남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거만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질시가 그냥 일시에 쏟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의 인심이라는 게 이런 게 아니구나 하는 거를 느끼게 되는데 다 죽이려고 그러는데 우선이 변치 않고 의리를 지키니까 얼마나 주사한테는 고맙고 힘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주사가 귀향을 안 갔더라면은 그 주사체를 이루긴 이루었겠지만 뭐 그런 와중에도 계속 공부를 해갔었으니까 그건 편안하게 이뤄가는 쪽으로 길을 택했겠죠. 그런데 세상이 가만두질 않아서 제주도로 보내지 않았으면 또 다른 변수가 생겼겠죠. 그런 게 역사 속에서 뭐가 아니었더라면 어쩔 거냐 하는 얘기는 성립이 안 되는 거지.